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단순한 발명품 하나를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잊혀질 뻔했던 과거의 전설이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첨단 항공우주 기술로 이어졌는지, 그 가슴 벅찬 400년의 대서사실을 한번 쫙 흩어보려고 하거든요. 다들 준비되셨죠?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세계 최초의 비행기 하면 당연히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 조선에, 그것도 진짜 참혹했던 전쟁 한복판에서 이미 하늘에 나는 비행체가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자, 시간을 1592년 임진왜란 당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군의 엄청난 물량 공세에 밀려서 영남의 핵심 진주성이 완전히 겹겹이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밖이랑 연락도 다 끊기고 식량은 물론이고 쏠 화살조차 바닥나버린 진짜 벼랑 끝 중에 벼랑 끝이었죠. 바로 이 숨막히는 절망의 순간에 한 명의 영웅과 정말 기적 같은 발명품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 바로 전라도 김제 출신의 화약군관 정평구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비차 또는 비거라고 불리는 하늘을 나는 수레였어요. 기록을 보면요, 이 비차가 완전히 포위된 성 밖으로 훌쩍 날아가서 고립된 성주를 태우고 무려 30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12km를 날아서 적의 칼날을 피하게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에이, 영화도 아니고 말이 돼? 싶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었는지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정평구는 무거운 금속은 다 빼고 엄청 가벼우면서도 탄성이 좋은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명천이랑 한지, 소가죽을 팽팽하게 덮어서 양력을 받는 날개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체 안에 풀무,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를 달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륙할 때 고도를 확 높이고 방향까지 조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따오기 모양의 기체에 무려 4명이나 탈 수 있었다고 하니까 당시 설계가 얼마나 정교했을지 진짜 상상도 안 가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일본 역사서인 외사기에 조선의 비차 때문에 일본군이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 역사학계에서 꼼꼼히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외사기라는 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비차도 그냥 다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가짜 기록을 싹 걷어내고 나면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직접 남긴 흔들림 없는 진짜 문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신경준의 여암전서나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거 같은 실존하는 기록들을 보면 비거를 만들어 성박 30리를 날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또 글로 전해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평구라는 실존 인물과 진주성이라는 팩트와 맞물려서 비차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참 역사가 야속한 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비차가 진주성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상소가 조정에 여러 번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터무니없는 헛소문 취급을 해버리고 심지어 상소를 올린 사람들을 처벌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세계 항공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이 엄청난 기술은 조선의 꽉 막힌 제도 속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속절없이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데요. 2000년에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KBS, 그리고 공군사관학교가 아주 제대로 뭉칩니다. 서양보다 300년 앞섰다는 그 비행 기록이 진짜 과장된 뻥이었는지 아니면 공학적으로 완벽히 가능한 진실이었는지, 이걸 현대 과학의 힘으로 직접 증명해보기로 한 거죠. 이 복원 과정은요, 진짜 혹독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현대식 첨단 소재, 동력 장치, 그런 건 일절 안 썼습니다. 오로지 1592년 당시에 정평구가 진주성에서 구할 수 있었던 재료만 썼어요. 대나무를 직접 깎고 부패 전문가한테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조선시대 전통 매듭 기법으로 꽁꽁 묶었고요. 그 위에 무명천이랑 가죽을 팽팽하게 씌웠습니다. 뼈대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연구팀은 끝끝내 공기 역학적으로 날 수 있는 형태를 집념 하나로 빚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결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74m. 2000년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스턴트맨이 직접 탄 실물 크기의 복원 비차가 20m 높이에서 바람을 타고 쫙 뛰어내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적처럼 무려 74m를 아주 안정적으로 활공해낸 겁니다. 400년 전 조선의 하늘을 날았던 그 대나무 비행기가 현대 공학 앞에서 당당하게 실체를 증명해낸 거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운 좋게 날아간 게 아니에요. 항공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완벽한 과학 그 자체입니다. 복원된 비차의 활공비가 1:3에서 1: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요즘 타는 행글라이더랑 비슷한 양력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진주성 앞 남강 절벽 쪽 지형을 분석해보니까 거기가 절벽을 타고 오르는 엄청나게 강한 자연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류를 제대로 탔다면 옛 기록에 나오는 그 30리 비행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다는 게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400년의 궤적을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볼게요. 1592년 그 지옥 같은 전장에서 피어났던 천재의 발명품. 비록 당시에는 핍박받고 묻혀버렸지만 그 하늘을 향한 도전 정신만큼은 우리 DNA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2000년의 그 기적 같은 복원 성공이 끊어졌던 역사의 맥을 꽉 이어주었고요. 그리고 그 400년의 서사가 마침내 현대에 이르러서 상상도 못할 결실을 맺게 됩니다. 네, 바로 5년째 우리 하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400년 전에 대나무랑 무명천으로 비행기를 엮어 만들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낸 글로벌 항공 우주강국이 된 겁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날개를 접어야 했던 정평구의 그 못다 핀 꿈이 400년을 뛰어넘어 가장 압도적이고 눈부신 형태로 우리 하늘에 다시 부활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흔한 국뽕을 넘어서서 진짜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1592년 진주성의 밤하늘을 조용히 갈랐던 그 작은 비차에서 시작된 우리의 꿈은 이제 하늘을 넘어서 아득한 우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집념.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떤 미지의 하늘을, 어떤 새로운 높이를 열어주게 될까요? 이 찬란한 비행의 대서사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